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합충, 형충파의 관계를 공부하는 중에 삼합론을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유금과 축토가 합을 하고 있는 중에 사와 대운이 들어오는 과정. 상당히 좋겠죠. 유금과 축토가 상당히 한습하고 한랭한 그러한 기운 중에 사화대운, 그러면은 벌써 따스한 병화의 로근지에 사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사월과 같다. 그러면 이렇게 차가워진 한랭한 기운의 사화가 들어와서 사유축 금국을 이루면서 유금이나 축토나 사화로 인해서 따스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력이 왕성해지는 상태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금국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도 축토가 화설생금을 하고 있으며 수기가 화기를 제어한다면 금국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진압으로 보기 어렵지만 사중병화와 유중신금이 암합을 하고 축중개수와 사중무토가 암합을 하므로 금국을 이루기가 상당히 쉽다 그래요. 그러므로 명식에 치명적인 해작용이 될 수도 있으며 행운이 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유축합이 있고 사와 운이 오는 것은 행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 유금이나 축토 이 부분이 한랭 성분인데 사대운을 만나서 유축합이 따스함을 얻게 된다. 사화로 인해서. 그러면은 유금이나 축토나 거기에 해당하는 육치는 사화로 인해서 따스함을 얻기 때문에, 가령 이때 경금이 투출해 있었거나 또는 신금이 투출해 있었을 그러한 상황 속에 사화 대운이 들어왔다면 사중병화가 사유축 삼합으로 자기 세력으로 끌려오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따스함을 얻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는 그러한 과정이 된다 그래요. 다만 이 금기가 사주 명식이 너무 한습한 그러한 사주에서, 그러한 상태에서 완전한 기신이었다. 그러면 이 사주는 한습하기 때문에 음실양화하다. 그래서 양기를 반겼는데 그 반가운 양기운을 머금은 양기의 록지인 사화가 배신을 때렸다. 사유축 삼합으로. 그리고 기신적인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때는 사와 불은 꺼져가는 불과 같은데, 유축, 합의 사유축, 삼합의 도둑놈들 소굴로 변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오히려 따스함을 나는 기대하고 상당히 반가웠었는데, 그 반가웠던 그것이 배신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나타나 버린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희신과 기신을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치명적인 해작용이 될 수도 있으며 행운이 될 수도 있는데, 화기를 반기는 명식이라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작용으로 금기가 재성이라면 재난분파가 되어 사업이나 폐재를 당하기도 한다. 이때 화기에 해당하는 육친의 피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기 상황과 해당 육친도 점검해야 하는데, 이때 목기에 해당하는 육친이 가출하거나 장기 출장 또는 이민 갈 수도 있으며 부부 이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타 삼합보다, 즉 가령 이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을류일주였었다. 그런데 이 을류일주에 사화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부분은 4월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금이 예를 들어서 투출이 되어 있다고 해도, 가령 여기에서 경금이 투출이 되어 있다고 해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다른 부분이 나오겠죠. 4월이기 때문에 사일축 삼합은 진합은 되지 못한다. 즉 여기에서 사일축 삼합 진합이 되면 이 을목이 얻게 되는 그 효과는 해묘 미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 진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을목이 묘목의 자기 녹군처를 얻게 되는 것이며, 해수의 인수성을 얻게 되는 것이며, 이 미토의 재물을 얻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사주 원국에 해수가 있었다면, 또는 묘목이 있었다면 이때는 전실이다. 불러오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묘목이 있었다면, 그러면 해수나 미토나 또 부를 수 있지 않겠냐? 아니다. 이미 묘목 한 글자 왕지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불러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수가 있었거나 임목이 있었거나, 그러면은 해묘미하고는 상관이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불러온다 그래요. 진합이 이루어졌을 때, 6월이었을 때, 경금이 투출했을 때, 그래서 불러오는 것과 불러오지 않는 것. 즉 지금 현재는 여기서는 4월이기 때문에 사유축 삼합, 유정한 삼합일 뿐이지 여기에서 무엇을 불러오고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을목 또한 사유축 삼합이 되었다 할지라도 4월 달에 따스함을 얻고 을목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상이다. 이 월지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 사화가 해사충이 되었거나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미월이 축토가 있어서 싸움이 붙었다 할지라도 대운의 미토가 들어오는 것은 미월이다. 아주 따스한 기운, 상당히 따스한 기운. 그리고 이 축토의 한냉토가 미토를 만나서 둘이서 충을 하면서 한냉토는 따스함을 얻게 되고, 미토의 이 사토, 뜨거운 사령, 이것은 축토를 만나서 둘이 반반, 춥지도 따숩지도 않는 땅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충은 판단을 하시라. 그래서 지지는 계절과 연관되어 있고 방위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일간의 통근처 또는 착근처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지지의 성분이다. 지지는 그리고 원자재 창고이다. 추출된 천간의 원자재 창고이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유축 삼합이 되어 있다면 목기 입장에서는 그 목기에 해당되는 육친이 가출을 하거나 장기 출장 또는 이민 갈 수도 있으며 부부 이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타 삼합보다 금국 삼합의 결속력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금기천간이 없다면 단지 유정할 뿐이다. 그러나 지인 삼합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중병화의 암합으로 오로지 금국으로 마음이 간다. 즉 간목이나 을목 입장에서 이 사화는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식이다.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인생 무대다. 여자도 자기의 인생 무대가 되겠죠. 다시 한번. 이 간목이나 을목 입장에서 사화대운이 들어왔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유축 금국을 이루었다. 근데 얘기를 했죠. 여기서는 유정한 합일 뿐이다. 지인합으로 변화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 경금이 있다 할지라도. 지인합이 되어야만이 이 성분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유정한 합이기 때문에 어떠한 성분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해묘미를 불러오지 못한다. 여기에서는 그리고 이
간목이나 을목, 남자나 여자는 이 사화가 인생 무대이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자기 생식기이다 그래요. 근데 내 자신의 생식기가, 자, 축토는 남자라면 축토는 나의 처요. 그리고 요 유금은 내 자식이다. 또는 직업이다. 그런데 사화가 들어와서 갑을목을 따스하게 해주고 나의 나타남, 나의 생식기, 나의 활동 무대가 관과 합을 했죠. 내가 하는 일이 관과 착착착착 맞아떨어지는 합을 이루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때 반드시 직업이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이 금기가 완벽한 기신작용이라면 낙직으로 이루어진다. 여자라면 남자한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을목이나 간목이 여자였었다면 자기 생식기죠. 자기 생식기가 요 축토하고 또 하나 합을 하고 유금하고 합을 하고, 그래서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남자 여자가, 이제 특히 여자라면 이 유 그리고 이 경금이 자기의 남편이죠. 그러면서 이 경금이 이 가령 을목이라면 끌어당기는 힘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결혼 또는 외정. 그래서 이렇게 삼합에서는 수많은 변화, 변수가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인삼합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중명화의 암합으로 오로지 근국으로 마음이 간다. 유축합이 명식에 있다는 것은 근기가 안정적인 모습을 하는 것이며, 다른 면으로 본다면 근기가 축토에 묶여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것은 사주 구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유축합이 있다는 것은 왕지와 고지만 갖추고 있는 것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권태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명식에 사와 운이 온다는 것은 새로운 계획이나 아이디어, 소스 등이 들어오는 것이 되는데, 특히 유금과 축포, 이 부분이 따스함을 얻지 못한다면 활동력까지 약해지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런데 즉 다시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이다. 추운 계절에 닭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그래요. 그 시골에서 보면은 요 닭들도 닭장 안에서 이 날이 춥게 되면 자기 그 날개 속에다가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그냥 쪼그려 있다 그래요. 그래서 태양이 화창해졌을 때 이 닭장 문을 열어주면 상당히 좋아하죠.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 사화는 태양이 화창해서 활기와 힘을 주는 그러한 상태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명식의 사화운이 온다는 것은 새로운 계획이나 아이디어 소스, 활동력이 들어오는 것이 되는데, 이 새로움을 명식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희귀작용이 달라진다. 근기가 부족하여 근기를 반기는 명식이라면 답보 상태의 현재 상황을 업그레이드 하는 운이 될 것이지만, 근기가 왕성하여 생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는 명식이라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된 상황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유중신금이 처성이나 남편이라면 사중병화를 만나 암합을 하는 것이므로 부부 애정에 문제가 나타나거나 일탈이 발생하거나 심하다면 부부 이별이나 별거가 발생하기도 한다. 암합은 남 모르게 비밀리 하는 사랑이므로 타인이 알게 됨을 싫어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비밀스러운 애정 행각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혼전이라면 문제될 바 없으며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 암압은 남 모르게 숨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여기서는 비밀사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그리고 이러한 이성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우중신금이 사중병화라는 직업이나 기술을 득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각도로 살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므로 유축 합이 있고 사와 행운이 오는 것은 새로운 일의 추진, 사세 확장이 될 수 있지만 목화 기운은 허약하게 되므로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만약 금국의 한냉 성분을 목화기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치명적인 현상이 발생하기 쉬워서 목화에 해당하는 육친이 병원액이 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자, 오늘은 유축 합이 있고 사화대운이 들어오는 과정, 이 부분을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